안녕하세요. 자, 이제 발달의 이야기의 마지막 5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머리는 어떨까요? 6분의 1일 거예요. 자, 조금 더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신체를 보면 어디가 많이 발달했을까요? 맞습니다. 하체 부분이 발달을 했을 거고, 또 손과 발이 굉장히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유, 자고 나면 아이들이 크나 봐요. 바지가 벌써 작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시기가 요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이들은 훨씬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또 몸놀림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사고력이나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져서 놀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세 혼합 연령의 반이나 또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훨씬 많겠지만, 형제들과 같이 지내는 아이들은 7살들은 뭔가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5세, 6세 아이들은 그런 대장인 언니나 누나 또는 오빠나 형들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또 모방하고 싶어 하고, 또 그대로 또 형들을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큰 아이들, 6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은 이제 이갈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알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좀 목표 지향을 조금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5, 6살들은 아직은 그 놀이들이 뭔가 함께 하는 놀이들이 즐겁게 그냥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7살, 6살들은 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놀 거야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크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7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놀자, 뭐하고 놀까라고 시작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이 놀이 하자, 저 놀이 하자, 나도 그거 했었는데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훨씬 더 뭔가 놀이를 직접 하기보다는 계획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또는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인형극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엄마처럼 내지는 선생님처럼 인형극을 들려주기도 하는, 무엇인가 이제는 기억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도 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뜻이 맞지 않거나 할 때 내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저기 어린아이들을 돌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빨리 생각을 전환시키거나 상황을 전환시키면 아이들은 그때 싸운 것도 잊어버리고 선생님을 따라가서 이것저것 잘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5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왜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반항을 보이기도 하고, 동생들에게도 힘있음을 자랑하기도 하는 시기가 이 5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센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린 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기저귀를 차거나 뒤뚱뒤뚱 걷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영세 같은 어린 아이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이 동생들을 돌봐주고 싶은 그런 또 풍부한 마음들도 많이 생기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5세에서 2살 반에서 5살에서 제가 조금 빼먹은 게 있다면 왜?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시기는 그것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서로 토론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몰랐을 때 바로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자기들이 막 찾아보는 시기가 또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2살 반에서 5살까지의 아이들은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정말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도 물어볼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 사실은 왜 라고 얘기하는데, 2살 반에서 5살 반까지의 그 아이들은 엄마 왜 지금 밤이 됐어? 왜 햇님이 없어?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님들은 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구나 라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어머님들 중에서도 백과사전을 찾아서라도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 라는 유혹이 올라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살 반에서 5살까지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지금 햇님이 너무너무 졸려서 자러 갔대. 그래서 우리도 코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햇님이 짠 하고 다시 떠오를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가지고, 또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또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있게 됐다고 한다면, 5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은 그런 꿈꾸는 이야기들에 대해선 이제 조금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첫 교사를 했을 때에는 7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와, 꿈을 꾸고 기대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워낙 시대가 발달해서인지 7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또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무엇인가 아이들 스스로가 관찰하고 찾아가는 힘들이 생겨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마당에 나가서 놀거나 이제 산책을 가서 우연히 발견한 벌레를 보면 선생님 이 벌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물론 제가 아는 벌레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벌레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벌레 잘 모르는데 이 벌레 이름이 뭔지 한번 선생님도 고민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 한 6, 7살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놓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얘는 다리가 몇 개네? 얘는 잡으려고 하니까 점프를 하네? 얘는 색깔이 다른 벌레보다는 더 아름답네? 이 벌레가 가진 특성들을 다 관찰해서 나중에 이제 나들이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 돼서 7살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 벌레 이름은 우리가 알아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어른도 없었고 어떻게 알아냈니? 라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들이 잘 보니까요 얘는요 점프벌레라고 우리가 지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벌레 왜? 그랬더니 잡으러 가면 얘가 개구리처럼 점프를 한대요. 또 잡으러 가면 점프를 한대요. 그래서 얘 벌레는 점프벌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나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나들이에서 만난 빨간색의 정말 아름답게 생긴 그 벌레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아름다운 나비의 어떤 다른 종류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중국 나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중국 나비를 보고 자기들끼리 관찰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진짜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놀랬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누군가 뉴스를 본 아이들이 야, 그 벌레는 원래 중국 나방이래. 근데 그 나방이 나무에 붙으면 안 좋대. 그래서 우리는 그 벌레를 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레가 많이 있었던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 벌레를 잡으려고 나들이 시간에 대부분을 보내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5살에서 7살까지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예전에는 그냥 흉내를 냈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교실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미용실에 갔다 오거나 결혼식장에 갔다 온 아이들이 그 경험을 너무너무 이제 즐겁게 갖고 와서 교실에서 나 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머리 잘랐고 우리 엄마는 파마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나도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른 건데, 그러면 그날은 정말 그냥 어린이집이 다 미용실이
꾸려지고 저도 또 초대돼서 파마도 해준다고 해서 파마도 하고 머리도 감겨준다고 하면 머리도 감고 그런 놀이에 기꺼이 또 저도 함께 초대돼서 놀기도 하거든요. 또 결혼식장에 갔다 온 아이들은 작은 동생에게 예쁘게 보자기로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있는 예쁜 꽃도 좀 들고 해서 결혼식 놀이를 진짜 성대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책으로 결혼식이라는 거나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풍부하게 다양하게 경험한 것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놀이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이들은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그 놀이가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직접 미용실에 할 도구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5살에서 7살짜리 아이들은 상상해서 이 나무로 드라이기 하면 돼. 이 나무로는 빗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 보자기로 머리 자를 때 이렇게 묶어주는 거 하면 돼 하면서 아이들이 즉석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샴푸도 만들어지고 비누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드라이기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용실에 온 것처럼 그런 상상 놀이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때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잦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내가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에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쏟을 수 있는 무거운 것을 좀 들어보고 나르게 한다든지 내지는 마당 10바퀴를 한번 우리 뛰고 와볼까?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좀 소진하고 아우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겨서 또 아이들은 다른 놀이에 또 눈을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갈이가 시작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배움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빠진 거가 아니라 빠지고 새이가 돋아나는 그 힘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머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을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조금의 배움에 대해서 아이들이 눈뜰 때 너무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럴 때 어머님들이 조금 베풀어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손을 잡고 아마 시장 같은 데 가다 보면 간판을 보고 엄마 저거 뭐야?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간판에 만약에 마트라고 써 있다고 한다면 매일 지나갈 때마다 저거 엄마 뭐라고 한 거지? 그래서 마트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이 아이는 마트라는 그 글자를 각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따라 써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때 거울 글씨가 나타나기도 해서 좀 거꾸로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계속 다시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우선은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어느 순간 아이가 내 그림이 좀 잘못됐구나 스스로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즐겁게 세상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인위적으로 가리키기보다는 아이가 즐거움을 가지고 놀이처럼 세상의 것을 조금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나 TV, 뭐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소리는 조금 안 들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서 아이가 집에서 놀 때 영어 테이프를 하루 종일 틀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은 기억해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게 사실은 소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움이 시작될 그쯤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워야지 부모의 욕심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금방 실증 내고 말 거예요. 자, 이 5살부터 7살까지 또 0세부터 이제 전체적인 7살까지의 아이들의 발달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정말 좀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이런 시기구나. 진짜 몸의 발달은 이렇고 아이가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셨다면 부모님들도 뭔가 항상 옆집 아이는 이것도 한대, 한글도 다 배웠대, 수학도 뭐 100까지 셀 수 있대, 이런 거에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0세부터 7세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세상을 알아가고 또 아이가 기꺼이 내가 세상에 대한 그 배움이 이제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그쯤에 배움을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공부라는 게 질리거나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즐겁게 배워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발달이 다 끝났고요, 어머니.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좋은 부모님이 될까 또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